공정? 완전 개꿀이지. 이거 내전공 아니야. 과정의 공정, 결과의 공정, 공정성이란 말이죠. 아니 씨발, 공정? 아, 잘 모르는데. 반도체 공정에선 회로 설계가 핵심이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급 기자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언론고시 콘텐츠 해볼 건데요. 어떤 거 해볼 거냐면 2022년도 한국경제TV 필기시험 문제를 제가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언시생 분들께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논술을 어떻게 써야 될까, 이 문제에 대해서 논리전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려움을 겪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올해 저희 회사 신입기자 필기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요 총 4가지 문제가 나왔는데요. 지금의 저라면 어떤 이 4가지 중에서 택 2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요 1, 2번 택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부동산을, 집을 살까 말까 막 고민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요 2번은 되게 저한테 관심 있는 주제라서 쓸 것 같고요. 그리고 1번 이 저출생 문제, 제가 좀 짱구로 굴려봤을 때 제가 1번 요거를 쓰면은 점수를 좀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사실 3번은 좀 와닿지가 않는 게, 제 택시를 잘 안 탑니다. 사실 저는 차를 운전해서 다니고, 요 저널리즘적인 문제를 선택하지 않은 거는 왜냐하면 요게 점수 받기가 쉽지 않아. 방송 뉴스의 한계점과 대안이라는 게 명확한 답을 제시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라면 안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언시생들은 요 3, 4번 많이 썼겠지. 부동산은 관심 없을 거고, 출산 문제도 사실 20대 초중반 학생들이 그렇게 와닿는 문제는 아니겠지. 그나마 요 택시, 밤늦게까지 술 먹고 들어갈 때 술 먹고 토하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택시 안 잡히잖아. 요건 이제 와닿는 문제니까 좀 쓰고 싶겠지. 저라면 이 논술 문제를 어떻게 논리 전개를 할 것이다, 요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조금 더 이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택 2를 해가지고 글을 2편 써본 다음에 제 컨텐츠를 여기서부터 다시 보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 쓰고 오라고. 자, 글 쓰고 왔어요? 이 1, 2, 3, 4번 문제를 어떻게 논리 전개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요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이 출제자가 도대체 어떤 답변을 받고 싶을까? 답변을 받고 싶을까라고 말하면 좀 너무 답정너 같은 느낌이 되니까, 지금 어떤 거를 물어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어떤 회사에서 공정에 대해서 논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었나 봐. 사람들이 신나게 결과의 공정과 과정의 공정과 사회적인 불평등, 또 이런 공정성, 요런 것에 대해서 글을 막 신나게 썼대. 근데 그런 사람, 그 주제로 쓴 사람들은 다 떨어뜨렸다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 출제자는 공정성, 그러니까 페어에 대한 거를 물어본 게 아니라 반도체 공정, 배터리 공정,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거야. 나는 이 1, 2, 3, 4번 문제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묻고 있는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4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문제를 낸 사람이 여러분들의 어떤 저널리즘적인 의식,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 이 방송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대안을 여러분들 보고 제시해라? 난 그런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 출제자가 이 질문에서 뭘 묻고 싶은가? 너 한국경제TV 뉴스 보니? 난 이 질문을 물어봤다고 생각해요. 내가 언시생들의 마음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썼을 거야. 한국경제TV에 집중해서 답을 쓰는 게 아니라 방송 저널리즘 전반을 아우르는 답변을 쓰려고 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1분 30초, 2분짜리 리포트로는 한계가 있다. 우리 사회가 복잡해져서 짧은 방송 리포트, 뭐 전문가 인터뷰 2개가 들어간 1분 30초, 2분 리포트로는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심층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또 그래서 뭐 현장성과 또 뭐 심층성, 또 전문가의 종합적인 진단,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뉴욕타임즈를 보면 해외 뭐 알지도 못하는 뭐 이런 심층 콘텐츠, 어떤 주력하는 콘텐츠, 이런 거로 접근을 해서 문제를 풀었을 거야. 대부분의 언시생이라면 약간 이렇게 썼을 거야.
근데 나는 이게 아니라고 봐. 요 문제를 받았다는 거는 한국경제TV 필기시험 보러 와서 방송 뉴스의 문제점과 대안, 한계점과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으면 한국경제TV와 관련한 걸 좀 써줘야지. 일단 요 접근부터 틀렸어. 1분 반, 2분 리포트로는 한계가 있다. 난 요 접근부터 틀렸다고 봐요. 왜냐? 우리 회사 뉴스의 구성안을 한번 보자고. 증시 프리즘 요거 3분짜리 한 2, 3분 되는 출연이에요. 기업인 이슈 요거 한 5분에서 7분짜리 코너입니다. 심층 분석 요거 한 10분짜리입니다. 출연이 2명이 붙어요. 그리고 리포트. 근데 이 리포트들도 1분 반, 2분짜리는 없어요. 내가 이날 리포트 한 것만 해도 한 2분 반? 이렇게 됐을 거야. 안타깝게도 우리 회사는 1분 반, 2분짜리 리포트가 잘 없습니다. 근데 한국경제TV 필기시험을 보러 와서 1분 반, 2분짜리 리포트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땡이지. 아, 얘 한국경제TV 기사 안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어떤 방송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어떤 대책을 내놔라. 너희들의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를 좀 내놔봐. 이게 접근이 아니야. 너 우리 회사 면접 보러 왔는데 우리 회사의 프로그램 이름이랑 우리 회사의 주력 코너 너 이거 좀 보니? 여기서 우리가 잘하는 게 뭐야? 너 시청자가 보기에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해? 이 질문을 난 좀 요 질문으로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1분 30초 2분짜리 리포트로는 한계가 있다. 요거는 어디서 많이 얘기하는 거냐면 대학에서 신문방송학과 교수님들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방송국들도 심층적이고 깊이 있는 뉴스를 만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방송국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한국경제TV에서는 제가 부동산부에 있었을 때 뭐 전효성의 시크릿 부동산 이런 코너가 있었는데 요거 5분짜리였어요. MBN은 뭐 있지? 이런 코너? 뭐 김주하의 그런데 이거는 좀 논평이 담겨 있어요. 이것도 한 3분 되는 것 같은데? TV조선에서 아직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포커스라는 코너가 있어요. 요것도 심층 콘텐츠인데 한 4분에서 5분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 방송국들은 공들여서 하고 있는 콘텐츠들이 길이가 길고 깊이 있는 접근을 하고 있다고. 근데 여기 와서 5년, 10년 전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1분 반, 2분짜리 리포트는 한계가 있어요. 라고 접근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지. 나라면 지금 어떻게 쓸 거냐면 이 1분 반, 2분짜리 리포트는 한계가 있다. 요 논거를 포기를 못하겠어. 그럼 요거는 그냥 써. 그 다음에 도의적으로 한국경제TV 필기시험에 보러 왔으면 한국경제TV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야 되잖아. 하지만 한국경제TV는 뭐 전효성의 시크릿 부동산이랑 이지호의 고 웨스트 등 뭐 길이가 길고 현장성이 높은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이런 한계점을 해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잠깐 터치를 해준 다음에 그렇지만 뭐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 지금의 요런 코너, 요런 접근들을 어떠하게 개선을 해서 뉴미디어나 SNS나 쇼폼 콘텐츠나 등으로 확장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뭐 맨날 우리 뉴스를 보라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코너명 이름 정도는 한 2억 개 외워가가지고 거기다가 녹여줘야지. 이렇게 제가 신문방송학을 전공해서 막 어떤 무슨 저널리즘 아카데미를 막 다녔고 거기서 배운 거에 따르면 우리 방송산업의 한계는 어떻고 해외 사례는 어떻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저널리즘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고 이렇게 거대 담론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경제TV에 왔으면 뉴스플러스라는 뉴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코너가 뭔지 그리고 그게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으면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해줘야 되고 MBN의 필기시험을 바로 갔어. MBN은 김주하의 그런데라는 코너를 하면서 논평 기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대안 저널리즘을 실천하고 있다. TV조선 뉴스에서는 뭐 포커스라는 거를 주로 보는데 거기서는 좀 심층 컨텐츠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볼거리와 어떤 대안성을 제시를 해준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해준 다음에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아쉬운 거는 요런 게 필요하다. 요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야지. 난 이런 저널리즘적인 거는 내가 지금 필기시험을 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
요거는 답이 없거든. 교수님들이 막 10년 전, 20년 전 얘기 언급하면서 떠든 것들이 현업에서 잘 안 맞는 것도 있고, 우리 기자들이 현업을 뛰면서 매일매일 대안을 찾고 이렇게 시도해보고 저렇게 시도해봐도 답을 찾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정답이 없잖아. 내가 너희 회사 걸 잘 보고 있어. 너희 회사 이런 거 잘하고 있고 이런 거 부족해. 지금 하고 있는 건 이렇게 개선하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건 이렇게 시도를 해보자.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요 문제인데 저라면 이거 선택 안 했을 거예요. 이게 사실 되게 쓰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배경 지식이 필요한 문제거든. 그래서 배경 지식을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택시 수, 특히 법인 택시 수가 모자라. 택시 기사들이 코로나 시기에 많이 이탈했어요. 왜냐면 9시, 10시 영업 제한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회식을 늦게까지 안 해. 택시를 안 타지. 그냥 택시 기사들이 떠났어. 그러면은 어디로 떠났을까? 코로나 시기에 가장 인기 있는 어떤 직종이 뭐였어요? 배달 수요가 많았으니까 법인 택시 기사, 특히 젊은 택시 기사들이 대거 배달 대행으로 이직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전환됐어. 일상이 회복됐어. 회식도 많아. 택시 수요가 많아짐. 근데 택시 기사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냐? 이 배달 대행으로 버는 수익이 택시 기사를 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배달 대행에서 다시 택시 영업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낸 출제자가 뭘 묻고 싶어 했을까? 택시 요금을 올리는 것에 대한 찬반일까? 근데 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에서 묻고 싶은 거는 수요와 공급 법칙에 대한 이해를 난 물어본 거라고 생각해. 구체적으로 말하면 택시 요금을 올려주는 것으로 기사들이 돌아올까? 요 질문이에요. 정부에서 택시 요금을 올려주기로 했어. 심야에 택시 요금을 더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어. 배달 대행 업체로 넘어갔던 택시 기사들이 이번 대책으로 배달 대행을 그만두고 다시 법인 택시로 돌아올까? 요 질문을 물어본 거예요. 올리는 것에 찬반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이 대책으로 택시 기사들이 돌아올까? 혹은 이걸로는 부족할까? 요거를 물어본 거라고. 오답은 뭐냐면요, 택시 요금 올리는 것 반대, 혹은 택시 요금 올리는 것 찬성, 이렇게 적고 시작한 사람들은 틀렸어. 이건 오답이에요. 반대 논거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예상이 되는 답변들을 한번 써볼게요. 택시 기사들의 서비스가 안 좋음, 택시에서 납치 사건, 빙빙 돌아가기, 저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택시 요금을 올려선 안 됨. 택시 요금을 올리려면 택시의 서비스와 품질부터 개선해야 함.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빵점이야. 틀렸어요. 수요와 공급 법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택시기사들이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없는 환경이야, 배달 대행보다. 그래서 정부와 그리고 일부 경제 주체들은 택시기사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면 택시기사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 그게 심야의 요금을 인상해주는 방안이야. 요 인상 방안에 현실성이 있냐 없냐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라면 야간 할증을 더 받게 해주는 대책은 연말부터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 이제 근거를 써줘야지. 결국 이번 문제는, 택시대란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문제다. 대충 요 배경 지식, 요 배경 지식에 대해 대충 적어줘. 코로나 기간 택시 기사들이 떠난 이유는 배달 대행 수요가 늘어서 떠났다.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끔 하려면 배달 대행 못지않게 수입을 거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보통 택시
기사들이 높은 수익을 얻는 시간대는 뭐 야간이다. 그래서 야간 뭐 할증을 더 받게 해주면 떠났던 택시 기사들이 충분히 돌아올 걸로 생각함. 그리고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야외 활동이 늘었고 배달 수요는 다시 꺾이는 분위기다. 이제 안 시켜 먹잖아. 과거만큼 배달 대행으로 얻는 수익이 크지 않아질, 적어질 공산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뭐 야간 할증을 더 받게 해주는 정책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특히 연말은 회식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시기로 이 시기를 공략한다면 택시 기사를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지. 결국 이 문제는 요 단어를 써주냐 안 써주냐의 문제예요. 택시 기사들이 왜 떠났고 택시 기사들이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돈을 더 많이 벌어주는 환경이 지금 효과를 거둘까? 효과가 없을까? 괜히 요금만 올려주는 건 아닐까? 요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서비스 품질이 택시기사들이 안 좋으니까 택시기사들 돈 올려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지. 물론 이게 여기에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면 좋고 뭐 구체적인 뭐 어떤 시점, 뭐 나는 연말로 말을 했는데 대충 그냥 짱구로 굴려 생각한 거야.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뭐 구체적인 근거, 경제적인 근거, 그리고 이번에 야간 할증을 얼마를 올려줬는지, 평균적으로 배달 대행 기사가 지금 택시 기사보다 얼마나 더 돈을 많이 벌고 있는 환경인지, 이런 거를 언급해주면은 더 좋겠지. 그런 건 이제 개개인이 공부를 하면서 채워나가는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도 핵심은 요거야, 요거. 이 문제를 낸 사람이 지금 어떤 얘기하고 있는 건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를 낸 건가, 요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